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이 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 현재 드러난 사실로만 보더라도요,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SK의 검찰의 협조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 중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추후 SK의 엄청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천대유에서도 보셨겠지만 최태원의 친여동생인 최기현 씨가 연루되어 있고, 또 SK 측은 각종 고소 고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되게 좋아해요, 이것들. 그런데 이렇게 고소 고발을 좋아하는 SK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는 왜 고소를 안 하니? 자, 이 역시 태블릿 사기 조작에서 SK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윤석열의 부친의 집이 또 화천대유와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의혹으로 기사들이 질비합니다. 여기에도 SK가 또 엮여 있다는 의혹의 기사들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SK를 탄핵해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으로 봤을 때 윤석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만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40억짜리 집을 20억에 팔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SK가 윤석열의 부친 집을 사고 부친은 SK가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정보를 취합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화천대유의 탄핵 주범들과 탄핵을 막아야 하는 자들, 그리고 여야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빵빵빵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듯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희망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번 참에 여고야고 말이야 싹 다 땅속에 묻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놈들만요. 탄핵의 진실, 이 핵폭탄들이 질비한데 이 중에서도 태블릿 PC 건이 가장 먼저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황당합니다. 태블릿을 2012년 6월 22일에 개통한 뒤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9월부터 이용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요금을 3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요 연체가 되죠. 그래서 이용 정지가 된 후에도 이 태블릿은 이용 정지 상태로 3개월이나 더 방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경 태블릿의 이용 정지가 갑자기 해제가 돼버려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밀린 요금을 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저들이 주장하는 이 태블릿의 주인이 최소원이었다면 당연히 최소원이 요금을 내야 맞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한다고 최소원이 이걸 사놓고 쓰지도 않고 연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 정지를 직접 해제한 사람은 최소원이 아닌 바로 김한수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죠. 김한수는 이날 태블릿의 전원을 켜고 이용 정지된 것을 확인을 하고 요금 납부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그것도 자신의 전화기로 ARS를 통해서 밀린 요금을 37만 5,460원, 이거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할부도 아니고 저는 5만 원만 넘으면 바로 3개월입니다. 있는 놈은 다르네요. 일시불로 납부를 했고요. 태블릿의 요금을 ARS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위해서는요, 가입자가 본인이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가입자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뭐 이것저것 인증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 전화로 ARS를 통해서 요금 납부해 보신 분들 있죠? 그것도 신용카드로, 그럼 뭐 카드 번호도 눌러야 되고 막 그래요. 당연히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의 주인인 거고요. 자신의 핸드폰으로 인증할 거 다 하고 ARS를 통해 전화로, 그것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밀린 요금을 일시불로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김한수는 태블릿을 구입하자마자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겨줘서 자신은 번호조차 모른다던 이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주장은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거짓말을 쳤다라는 그런 들통이 난 겁니다.
김한수가 밀린 요금을 납부하자 SKT는 오후 1시 11분 11초에 이용 정지가 해제되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태블릿 PC로 보냅니다. 김한수는 문자 메시지 수신 2분 만인 오후 1시 13분 42초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2분이나 기다렸어요. 1일차 대전역 유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5분 23초에는 한글뷰어 앱을 설치했고 오후 1시 15분 50초에는 1차 대전역 유세 파일을 한글뷰어 앱으로 열람을 합니다. 무지하게 바빴죠. 밀렸던 거 다 하려니까. 그리고 오후 1시 45분 48초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한 후 이메일을 확인한 기록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모조리 포렌식을 통해서 이자가 태블릿으로 언제 뭘 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로 김한수와 최소원은 단 한 번도 카톡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김한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이 최소원과 처음 전화통화를 한 건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2012년 12월이나 돼서였습니다. 즉 김한수가 2012년 11월에 태블릿 PC를 켠 뒤에 밀린 요금을 완납을 하고 이용정지가 풀리자마자 2분 만에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 김한수의 손에 태블릿 PC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락한 적도 없는 최소원에게 태블릿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행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11월 27일은 제18대 대선 박근혜 선거 캠프의 공식 유세 첫날이에요. 대선 캠프 SNS 홍보 담당이었던 김한수가 방치하던 태블릿을 유세 첫날 꺼내 밀린 요금을 낸 뒤 곧바로 업무에 사용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전역 유세로 첫 선거 일정을 시작했고 김한수가 태블릿으로 1차 대전역 유세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홍보팀장인 김한수는 이날 뉴스 검색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태블릿을 사용했고요. 김한수는 오후 1시 45분 23초의 태블릿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후보자와 관련된 뉴스와 블로그를 검색한 뒤에 오후 3시 27분 5초에는 동아닷컴의 뉴스 박근혜 눈 촉촉해지면 TV토론 대본 유출? 뭐 이런 기사를 검색을 했어요. 그 외에도 1분 간격으로 아주 바쁘게 뉴스와 블로그를 4건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검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소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확실한 증거는 이날 오후 4시 19분에는 최소원의 태블릿이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김한수의 딸 사진도 3장이나 카톡 캐시에 저장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또 증거예요. 검찰은 훗날 태블릿에서 방대한 양의 카톡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지만 김한수가 딸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사용했던 캐시 기록은 미처 지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들이 지운다고 다 지운 것이 김한수의 딸 사진 3장을 못 지웠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왜 못 지웠느냐? 여러분들이 카톡 하시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진까지 이자가 검찰에서 또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갤러리에나 뭐 보이는 것들만 싹 다 지운 거죠.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놓고 최소원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라고 전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이 태블릿 PC로 최소원이 드레스된 연설문을 수정했다느니 국정농단을 했다느니 조작 수사 발표를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동안 JTBC의 보도와 검찰 특검의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1심 판결, 태블릿 재판, 1심 재판 모두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고 이춘상 씨에 대해서도 따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온팡 덮으시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요. 또 이 이춘상 보좌관의 죽음도요.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아주 매우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 정권 들어서 하는 짓 보세요. 뭐 의혹이 터지면 관련자들 막 그냥 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시간만 하루에 48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루에 4-5개 정도 많은 진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몸이 하나에다가 주어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단 하나라도 더 진실을 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팩트 체킹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거짓말하면 잡혀가잖아. 저것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조심조심 팩트 체킹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거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시는 건 10몇 분밖에 안 되지만 만드는 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자,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작한 그런 영상이니까 꼭꼭 챙겨봐 주시고 시간 되신다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셔서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시고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이런 투철한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